10조 전쟁의 로비 발표를 맡은 정민재입니다. 발표는 장르, 캐릭터, 시공간, 주요 사건, 줄거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들어가기 전에 전쟁의 로비 짧은 소개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전쟁의 로비는 늑대족 족장의 딸인 주인공 나이라가 부족을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부모님의 복수를 해야 한다는 복수심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 용인 바일루크를 비롯한 사마귀 전사들의 동료들을 이끌어가면서 진정 옳은 일은 무엇인지 깨닫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 판타지와 각국의 이득을 위해 연합해 침략한 인간족과 고향을 지켜야 하는 수인족 간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전쟁 판타지가 결합된 장르입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 주인공 나이라입니다. 나이는 18세로 용전쟁으로 사망한 늑대족 족장인 아버지를 대신해 부족을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부모님을 죽게 한 인간족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복수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입니다. 동료로는 용인 바일라크와 나이라가 만든 무력 집단인 사마귀 전사들의 아울, 페넥, 딜라이트가 있고 적대 인물로는 저항 활동을 펼치는 나이라를 잡기 위해 만들어진 루비 특임대의 르벨중이와 나이라의 동료인 용 바일루크를 잡으려는 용사냥꾼 코벨 자적이 있습니다. 능력으로는 늑대로 변할 수 있는 변신 마법과 오래전 죽은 신의 피가 굳어져 만들어진 루비 목걸이의 힘을 사용해 이성을 잃지만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하는 웨올프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이라의 동료 바일루크입니다. 종족이 용이기 때문에 성별과 나이의 개념이 없지만 용들 사이에선 가장 어린 용입니다. 부모 용과 함께 용사냥꾼들에게 잡혀가던 도중 나이라와 사마귀 전사들이 용사냥꾼들을 공격해 탈출할 수 있었지만 탈출하지 못한 부모 용을 구출하기 위해 사마귀 전사들이 들어가 나이라의 동료가 됩니다. 동료로는 나이라와 사마귀 전사들이 있고 적대 인물로는 나이라와 마찬가지로 르베중이 코엘 자작이 있습니다. 비행 능력과 매우 단단한 피부, 브레스와 모래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마력을 사용하는 브레스와 모래 조종 능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목에 있는 용의 약점이 영린이 붉게 빛나는 마법이 있습니다. 용 모습을 하고 있는 바일룩과 루비 목걸이의 힘을 사용해 웨어울프로 변한 나이라의 모습을 간단한 영상으로 제작해봤는데요. 다음 등장인물 나이라가 조직한 사막의 전사들 동료들인 부엉이 수인 아울, 여우 수인 페넥, 아르마딜로 수인 딜라이트입니다. 모두 동물로 변해 시력, 청력 등 가진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변신 마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물입니다. 수인들의 대륙인 메아드 대륙에만 존재하며 악마의 유해에서 태어나 생명체를 먹으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최상위 마물인 모래 아가리와 가위거인 사막 리자드로 메아드 대륙에서 살아온 수인족들은 마물들의 특성을 알아 잘 대처하지만 마물의 존재를 처음 접한 인간 연합군들은 당황해 잘 대처하지 못합니다. 르벨중이와 쿠벨 자작입니다. 각자 르노 제국과 삼두 제국의 대표 인물로 나이라와 바일루크를 잡기 위해 서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지만 이득을 위해 손을 잡는 인물들로 각국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전차와 비행선, 전투 슈트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등장인물들의 관계도입니다. 사마귀 전사들과 나이라는 르벨중이 코벨자작과 적대적이고 르벨중이와 코벨자작 사이도 일시적인 동맹일 뿐 완전한 우호 세력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메아드 대륙입니다. 창세기 신과 악마가 싸웠던 대륙으로 싸움의 영향으로 대륙 전체가 사막화되었지만 대신 신과 악마의 마력으로 뒤덮였습니다. 용과 수인족 마물들이 거주하고 있고
사막화의 영향으로 다른 대륙들에 비해 발전 수준이 낮습니다. 악마의 유해에서 마물들이 탄생한 것처럼 용 또한 신의 유해에서 탄생했습니다. 인간들의 나라인 르노 제국입니다. 제국주의와 군사력 확보, 식민지 확장을 이념으로 가지고 있고 디젤 기관 개발과 사용화를 핵심 기술로 풍부한 석유 자원을 주요 동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포화 문제로 자원과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해 메아드를 침공했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루비 목걸이의 확보를 위해 루비 특공대를 창설했습니다. 다른 인간들의 나라인 삼두제국입니다. 제국주의와 마법 연구, 마법 사용화 연구를 이념으로 핵심 기술인 증기기관 개발과 상용화, 비행선으로 주요 동력은 풍부한 석탄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법 연구 재료 확보를 위해 마력이 풍부한 용, 마물, 수인족을 하기 위해 용사냥꾼을 창설했습니다. 이처럼 두 제국의 목적이 각각 달랐기 때문에 둘이 싸우는 것이 아닌 연합을 해 메아들 대륙을 침략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주요 사건 정리입니다. 용 전쟁 2개월 후 부모님을 잃은 나이라는 부족을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부모님의 복수를 해야 한다는 복수심 사이에서 복수심을 택해 자신과 뜻이 맞는 수인족들을 모아 저항단체인 사막의 전사들을 창설했고 저항활동을 이어갑니다. 저항활동 도중 잡혀가는 어린 용인 바일루크를 구출해 바일루크의 부모 용을 구하기 위해 바일루크를 사막의 전사들에 영입해 함께 저항활동을 이어나갑니다. 나이라와 바일루크의 나이, 나이라의 루비 목걸이를 얻기 위해 창설된 루비 특임대와 바일루크를 되찾기 위해 연합한 용사냥꾼들의 연합으로 만든 함정에 빠져 사막의 전사들은 큰 위험에 처하지만 사막의 전사들 동료들의 희생으로 바일루크와 나이라는 큰 피해를 입지만 겨우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도망치던 중 우연히 들어간 동굴에서 고룡을 만나 나이라의 루비 목걸이의 진정한 사용법과 용으로서의 각성에 대해 배운 나이라와 바일루크는 상처를 회복한 후 진짜 부모 용이 잡혀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푸고 요새의 마지막 전투를 시작합니다. 푸고 요새에서. 일시적인 동맹일 뿐 실제로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용사냥꾼들과 루비 특임대의 사이를 이간질하며 시작된 전투에서 위기에 빠진 바일루크를 보고 루비 목걸이의 힘을 사용해 웨올프로 변해 폭주의 위기를 벗어나지만 이성을 잃은 나이라는 복수심이 아닌 남아있는 부족민대가 쓰러져 있는 바일루크를 보며 책임감을 느끼고 이성을 되찾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결국 승리한 나이라와 바일루크는 떠오르는 해를 보며 승리와 미래를 향한 결의를 다짐하면서 작품이 끝이 납니다. 작품을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대사들을 작성해 봤는데요. 나이라, 우리는 여기서 끝이란다. 하지만 넌 살아야 해. 모래에서 태어나 모래로 돌아간 것뿐이란다. 이 루비 목걸이를 가져가렴.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준다. 엄마, 아빠, 늑대는 죽지 않는다. 늑대는 울부짖을 뿐이다. 모래에서 태어나 모래로 돌아가리. 전진해라. 늑대들이여, 전진해라. 나이라, 정신 차려. 루비 목걸이를 가진 순간부터 넌 우리의 족장이야. 우리의 수는 빠르게 줄고 있고 제국의 기계는 아직도 전진하고 있어. 지금이라도 남쪽으로 가야 해. 제국이 포기한 땅이야. 적어도 그곳은 안전할 거야. 어머니, 아버지, 저는 무슨 싸움을 해야 합니까?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에겐 발톱도 있고 이제 저희 부족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어떤 싸움을 해야 합니까? 우린 남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곳은 안전합니다. 겁쟁이들, 전부 겁쟁이야! 목소리 낮춰! 이걸 받지 않은가? 이 싸움은 무의미해! 얼마나 많은
나는 늑대의 딸이다. 우리 늑대들이 죽을 동안 무엇을 했지? 무엇을 했냔 말이야. 처음엔 제국에 분노하더니 이제 와서 제국 앞에 꼬리를 내리겠다고? 그대들은 부끄러움도 없는 것인가? 늑대의 족장이시여, 부끄럽지만 그것이 저희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땅은 메말랐으니 그들에게 줘도 됩니다. 그 메마른 땅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가 스며들었는지 아는가? 나는 북쪽으로 간다. 나와 함께 싸우고 싶은 자만 따라와라. 분노여도 좋고 죄여도 좋다. 두려움만 버려라. 딸 의지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늑대의 딸이다. 그리고 첫 번째 사막의 전사다. 용사냥꾼들이야. 이미 용을 포획했어. 저항이 심해. 저대로면 곧 죽을 거야. 잠깐! 어린 용도 있어.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둘 거야? 아니, 내가 간다. 뭐야, 넌! 젠장, 하나 놓쳐버렸어. 그댄 누구인가? 나이라, 늑대의 딸이다. 사막의 전사다. 무엇을 위해 나를 풀어줬지? 복수. 모든 것을 위한 복수를 위해서. 나의 부모는 저들에게 포획되었다. 동족은 학살당했지. 나 역시 복수를 원한다. 만약 우리의 복수가 그대의 복수라면 그대의 분노도 이제 우리의 분노다. 좋다. 나의 이름은 바일로크. 그대를 위해 날개를 펼치겠다. 용이라. 그래, 이젠 용이 부족해지고 있어. 제국에서 내려오는 현상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최근 들어 루노지역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이용하는 건 어떤가요? 그 개구리 같은 놈들은 용에게 관심이 없어. 우리 몫이 줄어들고 있다고. 소식 등에 따르면 르노 제국이 사막의 전사들을 잡기 위해 특임대를 창설한다고 합니다. 그 전사들 사이에 우리가 놓친 용 한 마리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 그렇다면 잠시 그들하고 손을 잡아야겠군. 링스전 차 5대, 돌핀 장갑차 8대, 콘도르 트럭 세대에 각군 최정예만 모아 총 150만 규모의 거기에 신형 무기까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후원자가 따라붙을 거야. 저기 오는군. 그게 코벨자 자기요. 이제야 모습을 드러냈군요. 장군님, 저희 루비 특임대는 이런 용사냥꾼들과 손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염려 마시게 주니, 내가 자네들 작전에 발목을 붙잡을 일은 없을 걸세. 그러셔야 할 겁니다. 귀족 나으리. 너무 그러진 말게. 자작이 아니었다면 이 전력도 불가능했을 거야. 출정일은 48시간 후라네. 무슨 짓을 하든 우리 발목을 붙잡을 일 없으면 좋겠소. 장담하시. 루비 특임대는 반드시 목적을 달성하게 될 걸세. 이곳이 최적의 매복 지점입니다. 양쪽의 산, 지형은 협곡을 이루고 있으니 퇴로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함정이라 고전적이지만 늘 효과적이지. 특임대를 50명씩 분산 배치해 양측을 포위하겠습니다. 전차는 정면에 매복시켜 두죠. 좋은 생각이 있네. 용들은 페로몬에 민감하시. 내 비행선에 페로몬이 응축된 미끼가 있으니 놈들은 반드시 끌려올 거야. 그 일대에 폭약을 설치하고 로켓 트럭에 좌표를 맞춰두겠습니다. 구름이 많군. 비행선을 상군에 숨겨두지. 저격수 배치 완료. 포탄을 장전. 놈들이 곧 접근한다. 발표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고 나머지 페이지는 직접 읽으시면 또 나름대로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조 전쟁의 로비 발표를 맡은 정민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